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사람들은 운이 좋다 나쁘다거나 수명이 길다 짧다 등과 같이 운명과 관련된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운명이란 어떤 초인간적인 힘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인간적인 힘이란 주로 신이나 하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명을 믿는 사람은 삶의 궤적이 신이나 하늘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피하거나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운명을 믿는 사람에게는 날 때부터 좋은 운명을 타고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명을 믿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지만 현재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체로 현재 삶이 만족스럽거나 성공한 사람들은 운명을 잘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전 태어나면서부터 성공하도록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피나는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반면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은 실패의 원인을 운명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부모를 잘못 만났다라거나 원래부터 운이 없게 태어났다라고 주장합니다. 요컨대 현재 삶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운명을 믿지 않는 반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은 운명을 믿는 경향이 높습니다. 불교에서는 타고난 운명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업이란 날 때부터 이미 신체에 깊이 새겨진 기억을 뜻합니다. 윤회설을 주장하는 불교에서는 전생의 소행이 차곡차곡 쌓여서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현생에 좋은 운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현생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다음 생에 좋은 운명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업이란 전생의 빚에 해당합니다.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악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대개 팔자가 사납습니다. 전생에 빚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일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당사자로서는 무척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운명이니까요. 윤회설을 믿는 사람은 잘못된 운명을 타고났으면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야 할까요? 우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생의 나쁜 운명도 결국은 스스로가 자처한 일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주어진 운명대로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반복되는 운명의 사슬을 끊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생의 빚진 업장을 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절제와 수행을 통해 더는 악업을 쌓지 않고 선업을 쌓으면 됩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생에서는 현세와는 다른 좋은 운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주장에 그 방법은 자기가 죽고 난 뒤라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리한 질문입니다. 사실 좋은 업을 쌓는 방법은 후세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현세를 살아가는 본인에게는 별다른 쓸모가 없습니다. 현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발원하면 됩니다. 여기서 발원한다는 것은 물줄기를 처음으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산에서는 물이 정해진 계곡을 따라 흐르잖아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물길이 그쪽으로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일 없으면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그쪽으로만 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간혹 큰 비가 오거나 새로운 샘이 솟아나면 기존과는 다른 물줄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원입니다. 결국 발원한다는 것은 이전에 정해진 운명의 물줄기를 새롭게 바꾸는 일대 혁신을 말합니다. 운명도 발원이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물줄기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발원입니다. 결국 발원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지도를 재배치하겠다는 실존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현재 생에서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주어진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발원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령 예술가의 집에서는 예술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의사 집안에서는 의사가 많이 배출됩니다. 물론 확률상 그렇다는 것이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은 돌연변이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대대로 학문하는 집안에서 음악하는 딴따라가 나오기도 하고 가난한 집에서 뛰어난 학자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바로 발원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명의 물줄기를 바꾼 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운명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발원해야지 하고 마음먹는다고 곧바로 새로운 물줄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신과는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는 안 하던 짓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때 아무 짓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운명을 만들 수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평소 읽지 않던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고 평소에는 미루어 두었던 자신의 꿈에 도전해보고 자신의 본성이나 욕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달리 말하면 평소와는 다르게 자신의 생각과 행동, 습관의 배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물줄기가 생기면서 내 안에 깊이 각인된 운명의 지도가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생각과 행동, 습관에서 과거의 자신을 버려야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큰 역경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약의 발판 삼아 더 높이 튀어오르는 힘을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가혹한 운명으로 인해 실패나 역경에 처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계기로 오히려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시련이나 역경이 주어져도 이를 기회나 행운으로 바꿀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운명조차 새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운명 같은 것은 믿지 않는 편이 좋을까요? 여기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운명을 믿을지 말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입니다. 현재 삶이 만족스럽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믿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대체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입니다.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정해진 운명대로만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새롭게 발원할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운명, 그딴 것은 집어치워버려 라고 선언한 후 새롭게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나와 결별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행동이나 습관 등을 점검하고 긍정적인 운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새롭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운명의 지도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결국 타고난 운명의 좋고 나쁨보다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운명의 방향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운명이 주어졌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문학이었습니다.